이제 그만 치우세요. 아이들 교육에 방해만 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노점 앞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굽은 허리로 국자를 쥐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교사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담했습니다. 위생도 엉망인데 뭘 기대해요? 학부모의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노점을 가로막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롱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할머니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외침마저 비웃음 속에 묻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곧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 속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더 널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루하루 아이들을 기다리던 할머니, 허름한 앞치마에 굽은 허리, 하지만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분은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인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등굣길에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고 간 아이들은 수업 내내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겨운 추억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노점은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부 교사들은 위생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학교 앞 거리가 지저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웃음을 지켜주던 할머니의 자리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분식 노점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습이 못마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에 모여 즐겁게 떠드는 장면을 보며 몇몇 교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렇게 떡볶이나 먹으니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저렇게 기름 냄새를 풍기면 학교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속삭이는 그들의 말은 곧 큰 소리로 변해 주변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온종일 서 있던 할머니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도 묵묵히 가래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학부모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며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먹지 마. 위생이 엉망이잖아. 저런 데서 먹고 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니? 그 소리에 아이는 울먹이며 뒤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국물을 휘저었습니다. 굽은 허리에 오래된 앞치마, 거칠어진 손등에 소금기 묻은 주름. 그 모습은 아이들에게는 정겨움이었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불편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교사들은 회의 자리에서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 앞에 저런 노점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길거리가 지저분해지고 학부모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 노점상이라 불리며 학교 앞 풍경에서 지워져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마철 비가 쏟아지던 길목. 할머니는 우비 하나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분식을 사가는 아이들이 할머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하고 걱정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던 몇몇 교사들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지? 본인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머지않아
학교와 마을 전체가 할머니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 노점 앞의 불빛은 유난히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옷소매를 짜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길목에서 분식을 팔기 시작한 게 언제였던가. 시간은 어느새 수십 년을 흘러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건 아직 어린 아들과 쌓여있는 빚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생계를 이어야 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를 떼오고 해가 지면 불 꺼진 집에서 홀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엄마,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게. 엄마 힘들게 안 할 거야. 소년의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약속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떠났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조차 이젠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겠지, 힘들겠지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 공허한 자리를 채운 게 바로 학교 앞을 오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로 시작한 분식 노점이었지요. 작은 가습을 위에 올린 철판에서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을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곁에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만두도 주세요. 할머니, 어제 준 어묵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에 서 있는 동안만큼은 늘 누군가 곁에 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올 때 할머니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보기 흉하다, 교육에 방해가 된다. 할머니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지만 차마 노점을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그 순간만은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주는 듯 했으니까요. 학교 앞 분식 노점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줄을 서서 할머니가 내주는 떡볶이와 어묵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만두도 같이 주세요. 할머니, 제가 어제 그 국물 다 마셨다니까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즐거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손가락질하며 속삭였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몰려있으니 통행도 불편하지. 저 노점만 없어지면 길도 깔끔해질 텐데. 그 말이 아이들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한테 저래? 우리 할머니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다른 아이도 주먹을 꼭 쥐며 대꾸했습니다. 맞아. 우리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할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교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떡볶이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린 할머니가 있어서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순수한 외침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할머니 노점 앞에 모였습니다. 분식 냄새가 퍼지는 골목길에서 아이들은 작은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분식 노점을 없애지 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자신 때문에 나서는 게 미안했습니다. 굽은 허리가 더 굽은 듯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모여서서 교문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를 돌려주세요. 교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무시한 존재였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할머니는 이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앞 거리는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어김없이 노점을 차린 할머니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단속반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다가와 분식대와 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법 노점입니다. 즉시 철거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분식대를 둘러싸듯 모였습니다. 안 돼요. 우리 할머니 떡볶이예요. 작은 몸으로 막아서는 아이들을 단속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몇몇 교사들은 속으로는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리가 되겠군. 앞으로는 깨끗한 교문 앞을 볼 수 있겠어. 학부모들도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잘 됐지 뭐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길도 지저분해지고 위생도 엉망인데. 그들의 시선에는 안도와 냉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식대 위에 놓인 낡은 국자를 꼭 움켜쥐고 굽은 허리를 더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떨리는 목소리는 이내 빗속에 묻히듯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거 안 했어요. 우린 매일 여기서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단속반은 분식대의 가스통을 잠그고 솥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떼를 쓰듯 울부짖으며 분식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할머니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정리해야지 했고 또 다른 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놓아버릴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 소동은 머지않아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식대가 철거될 뻔한 그날 이후 아이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이들의 대화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지켜야 해. 맞아. 그냥 두면 진짜 없어져 버릴 거야. 그날 저녁 몇몇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려주세요. 우리에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아이들은 그 종이를 교문 앞에 붙였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손글씨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그 글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뭐야? 애들이 이런 걸 썼다고?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그 글을 바라보던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 아이들은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모여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우린 할머니가 필요해요. 교장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건 학교 문제야. 어른들이 결정하는 일이지.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나쁜 일 안 하셨어요.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교장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순간 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학교 앞은 교육의 공간이다. 노점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떠들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라.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주춤했지만 곧 서로를 바라보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해요. 그 외침은 복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교사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막아세웠지만 아이들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들이 모여 만들어낸 울림은 어른들의 차가운 논리를 잠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교 애들이 교장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더라. 그 할머니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던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아직 판은 어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이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장실 앞에서 외쳤던 그날 이후 학교 앞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점대는 여전히 비에 젖은 천막 아래 서 있었고 할머니는 묵묵히 떡볶이를 저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다지? 교장실 앞에서 울면서 소리 질렀다더라. 동네 장터와 마을회관에서 그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문제를 키운다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래전부터 학교를 지켜보던 한 교직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에 대해 예전부터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 학교 부지 있잖아. 그 땅이 원래 다 저 할머니 땅이었다는 거야. 학교 세울 때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그런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처음엔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저렇게 분식대 끌고 사는 분이 학교 부지를 내줬다고? 그러나 의심과 함께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적에 이 학교 세울 때 마을에서 땅을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 중에 제일 큰 땅을 내놓은 게 그 집이었대. 그날 밤 마을 원로 몇 명이 모였습니다. 낡은 마루방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다 봤지. 그 젊은 여인이 남편 잃고도 아이들 배움터 세우라고 땅을 내놨잖아. 그래, 그분이 바로 지금의 그 할머니야. 이야기는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에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노점상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조심스레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문일 뿐이야. 확실치 않은 얘기로 학교 운영을 흔들 순 없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자신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와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오래된 비밀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노점 앞에 모여 있었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서로 속삭이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돌던 소문이 이제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일까? 그 할머니가 땅을 내놨다는 게 그냥 떠도는 얘기 아니야?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분식대를 향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천천히 교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을 비켰습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고르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은 사실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저 할머니 덕분이었지요. 순간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노인은 굽은 허리로 분식대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남편 잃고 홀로 살던 시절 자신의 땅을 학교에 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며 꿈꿀 수 있도록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매일 무시하던 분이 학부모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소원이라며 땅 문서를 내놓던 그 여인. 바로 지금 이분이십니다. 아이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우리 할머니예요.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순수한 환호성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교사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니. 교장조차 당황한 눈빛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노점상이라 부르던 존재가 학교의 근본을 세운 주인공이었으니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국자를 저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담담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분식대 주위를 돌며 마치 영웅을 지키듯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덕에 우리가 학교를 다닌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다니. 진실이 드러난 순간 차가웠던 시선은 부끄러움으로 변했고 무시와 멸시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원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학교 앞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지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학교 부지를 내주신 분이 저분이라고. 우린 그동안 대체 뭘 한 거지? 낯빛은 하나같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위생이 나쁘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손가락질하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던 노점상을 내쫓으려던 자신들이 사실은 학교의 은인을 내모는 꼴이 되었으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린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회의실에서 단호히 철거를 주장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교장 역시 당혹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일 뿐이라고 했는데 원로의 증언이 나오니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군.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청 단속반까지도 머뭇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그냥 행정 절차에 따라 움직인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앉은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할머니는 학교의 주인이에요. 순수한 외침은
어른들의 차가운 논리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다녀온 학교가 저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대접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자 교사와 학부모들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국자를 저으며 난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한 일인데 조용히 내뱉은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학교 앞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눈길 속에 서 있던 분식대가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판은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할머니를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앞을 가득 메운 침묵은 이내 교장과 교사들을 옥죄었습니다. 원로의 증언으로 진실이 드러났으니 더는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철거를 주장하던 교사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교사도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이들이 지적한 대로 우린 중요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학교를 세운 은인을 그렇게 몰아내려 했다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등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교장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신 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천천히 다가와 굽은 허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술렁이던 공기는 일순간 멈췄습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이겼다!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는 놀란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네. 난 그저 아이들이 웃는 얼굴이 좋아서 그게 다였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학부모들도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밀어내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울먹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린 몰라 뵀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분식대 주위를 빙 둘러서 작은 팔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못 괴롭혀요. 우리가 꼭 지켜드릴게요. 순수한 외침이 마을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분식대는 단순한 떡볶이 노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과 마을의 존경이 깃든 학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던 순간 주변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만이 작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마을 주민들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오래된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허름한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이 웃는 게 좋아서 여기 있었어. 남편도 없고 아들도 멀리 떠나버려 혼자 남은 날들이 많았지. 근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손 흔들며 할머니 하고 불러주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할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차례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 마음 이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떨렸지만 그 안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가족이에요. 우린 앞으로도 매일 올 거예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학교 앞 노점은 더 이상 허름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하나로 섞여 흐르는 작은 공동체의 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분식 노점은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수업이 끝나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외쳤고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따뜻한 떡볶이와 국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불편하다며 고개를 돌리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아이들 말대로 정말 맛있네요. 그 소리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교사들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인사였습니다. 교장은 직접 찾아와 분식대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김옥분 할머니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글귀는 햇살에 반짝이며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감사로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먹어라, 뜨겁다 하고 짧은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세월이 만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냥 분식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주인, 우리 모두의 할머니, 이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 속에 담긴 마음은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노점 불빛이 따스히 번지던 시간, 아이들 무리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가슴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는 사랑, 그것이 이 학교를 세운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학교 앞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웃음도 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불빛은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